자, 1학년 거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하고 킬러 문제 요렇게만 좀 풀도록 할게요. 뭐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18번 요런 거는 그냥 유형서에 있는 거니까 안 풀겠습니다. 자, 20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 왜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2차 부등식은 생각처럼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봅시다. 자, 부등식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연산만으로 풀리는, 즉 대입만으로 풀리는 녀석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풀리면 대입하시면 돼.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냥 방부등식이라고 쓸게. 평소 때 수업 때 쓰듯이 방부등식은 바로 안 풀리면 항상 그래프에 해석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방부등식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연립부등식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어떻게? 위아래 거 각각 푼 다음에 둘이 겹치는 걸 찾는 거지. 자,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치? 연립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이 중에 하나가 1차일 수도 있고 둘 다 1차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물론 둘 다 2차일 수도 있어. 근데 겹치는 게 이러하대. 그럼 겹치는 범위에 x가 무엇보다 왼쪽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너에도 이게 있고 너에도 이게 있어야 되니까 얘도 요런 부분, 얘도 요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케이스 좀 나누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라고 쳐봅시다. 어떤 2차가 0보다 작아요 라고 돼 있어. 0은 뭐야? x축이야. 그럼 2차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x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접하거나 아래에서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거잖아. 직선과 2차 함수가 나오면은 항상 교점의 개수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했었지. 자, 그럼 이 경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는 두 곳에서 만나니까 어떤 두 친구 사이에 x가 끼어 들어갈 거야. 근데 이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겠지. 왜? 어떤 거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치? 자, 이 경우 당연히 안 되겠지. 얘는 x가 어떤 친구를 잠깐만, 작은 거니까 항상 안 되는구나. 작은 거니까 아래가 없잖아, 그치? 이거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얘 또한 원하는 답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2차가 최고차항계수 음수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안 만나는 경우, 한 곳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경우, 두 곳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요 경우는 x가 모든 실수가 되지. 요 때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 그때 빼고는 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때는 x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우린 지금 원하는 정답이 x가 p보다 작다니까 이 경우는 다 가능해. 어떤 친구보다 작은 경우가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 자, 근데 위의 상황은 안 돼. 즉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상황은 정답에 나올 수가 없어. 괜찮죠? 최고차가 양수면은 정답이 될래야 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부등식들이 최고차항계수가 살아있는 2차 부등식이라고 치면은 최고차항계수가 무조건 음수여야만 해. 근데 만약에 둘 다 음수잖아? 그러면 뭔가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뭔가보다 큰 것도 둘 다 있으니까 x가 p보다 작다만 나오지 않고 x가 q보다 크다 이것도 나오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2차인 건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는 1차여야겠다. 그럼 1차일 때 볼게. 이번에는 1차랑 x축인 0을 비교하는 거야. 작다지. 자, 이거 x축이야. 자, 그럼 비교해보면은 1차는 최고차항계수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 x축은 이렇게 생겼어. 무조건 한 곳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때는 작은 거니까 x가 무언가보다 작다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은 아랫부분이 이쪽이잖아. 그럼 이때는 x가 무언가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은 우리는 작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에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즉 위의 조건들이 위의 상황에서 이 두 녀석의 겹치는 부분이 요렇게 나오려면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아낸 2차와 1차의 조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2차 두 개로 1차 두 개로 나와도 되지. 둘 다 기울기가 이러면은 둘 다 너도 작고 너도 작아. 그럼 겹치는 거 너도 작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와 1차로 나오거나 1차와 1차로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나올 때 2차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여야 되고 1차는 최고치 한계수인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요 그림, 즉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조금 적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풀어볼게. 그럼 케이스가 2차와 1차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2차는 어떻게 된다? 최고차가 즉 2차 항이죠. 2차 항이 양수고 음수였죠. 음수고 얘는 1차 항이 개수가 양수여야 돼. 이렇게 나와. 혹은 1차와 1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때는 둘 다 1차 항이 양수, 1차 항이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거야. 크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로. 그래서 이 두 케이스로 나눠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자,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이걸 위로 쭉 올려보고 조금만 고민을 더 해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그러면 1차와 1차이려면 최고치 한계수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지. 둘 다. 그러면은 A도 0이고 A 플러스 B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 0, 얘 0, 얘 0, 얘 0. 그럼 얘가 0보다 작다인데 A 플러스 B 0이라면 얘 0이니까. 그럼 1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1차 1차인 경우는 이 문제는 안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분석을 왜 자꾸 나가냐? 펜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 어쨌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구나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죠? 자, 그러면은 1차와 2차니까 누가 1차고 누가 2차야? 요거 하면서 풀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입니다. 위에 친구가 2차고 아래 친구가 1차라고 할게요. 위에 친구가 2차면요, A는 음수여야 되고 동시에 아래의 친구의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 최고치 한계수. 또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1차의 개수는 양수가 돼야 돼. 기울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내는 결론이 뭐죠? A가 음수, A 플러스 B가 0이기 때문에 B는 음수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두 부등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위에 부등식 정리하면요, A는 음수, A 플러스 B가 0입니다. 그러면은 AX의 제곱, A 플러스 B 0이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 자, 아래는요,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돼.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니까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근데 A가 음수니까 이거 양수거든요? 그럼 X제곱이 양수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거 풀리는 부등식이죠. X는 루트 이 친구보다 크거나 5월의 X는 마이너스 루트 이 친구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아래 친구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나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너도 작다 너도 작다가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X가 P보다 작다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 하지만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면 X가 P보다 작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겹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안 겹치려면 마이너스 A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자, 근데 A가 음수니까 너 양수거든? 얘도 양수고 루트니까. 그럼 양수끼리 크기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제곱도 똑같은 부등호를 가질 것이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줘. 그럼 A가 음수였지. 그럼 A 곱하는 순간 부등호가 바뀌면서 A 3승이 바뀌면서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얻어. 그럼 1번 케이스의 결론은 B는 음수면서 동시에 A 3승이 마일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게 1번 결론이야. 자, 2번 결론도 가야 돼. 2번은 뭐냐? 이번에는 위에가 1차, 아래가 2차야. 위에가 1차이려면은 A가 0이고 B 플러스래 A 플러스 B지? A 플러스 B는 최고치 한계수 음수니까 음수여야만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 경우 뭐가 문제가 되지? 위의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이렇게. 근데 A 플러스 B가 음수면은 너가 음수가 되지. 그러면 요 1차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축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X축보다 작은 순간은 여기가 때문에 X가 무언가보다 크다가 등장하게 돼. 근데 겹치는 거에 작다가 나와야 돼. 크다가 나왔는데 겹친 거에 어떻게 작다가 있어?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정답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미 니은은 맞았고, 잠깐만, B가 0보다 크다지? 그치? 반대로 했어. 부등호를 왜 이렇게 했지? 크다야? A가 0보다 작고 이거 더해서 0이니까 크다야? 크다야, 그치? 니은은 맞고 디귿은? 그럼 얘도 잘못했나? 잠깐만. 제곱하면 안 바뀌고 마이너스니까 바뀌고 맞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맞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되는 사람은 이게 바로 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의 취지가 뭐야? 기억, 너가 이거 이해되냐? 한 번에 이해 안 될걸? 그러니까 기억을 이용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서 너가 한번 고민을 해볼래? 그러면은 요 상황이 보일 거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니은 디귿이거든. 기억을 이용해서, 예시를 이용해서 니은 디귿을 찾기 위한 요거를 발견해라야.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잖아, 처음부터 이거 발견 못한 애는 기억 는다고 발견 못해. 요 문제는 왜? 차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요거 넣어서 예시를 본다고 해서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을 거야. 물론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른 기억 니은 디귿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 즉 여러분들은 연립부등식 보자마자 2차다 라고 머릿속에 박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쨌건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풀고 니은 디귿부터 푼 거야. 원래는 기억부터 하는 게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아니었어.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풀어볼게.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럴 때 P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괜찮지? 근데 사실 이미 풀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자.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다. 5월은 여기는 X가 마일보다 작다. 여기는 X가 1이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겹치는 거 마일보다 작다지? 그럼 P가 마일인 게 맞네. 그래서 이 기억은 맞아. 원래는 대입해서 풀면 돼. 근데 대입해서 풀어도 니은 디귿에 대한 힌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처음에 못 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생각을 항상 하신다. 부등식이 나왔는데 2차 형태야. 그러면 무조건 2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신 기출 문제들, 그리고 유형서들, 요런 문제들 생각해 보면은 2차 형태지만 2차가 아닌 경우, 즉 최고치한 개수가 0인 경우에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함정을 파놓지. 그래서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어. 답은 2번이야 하면 돼. 자, 다음 문제로 좀 가볼게. 다음 문제는 요건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추론 문제거든.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방정식, 부등식 바로 해석이 안 되면 항상 그래프의 해석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얘 또한 그렇게 갈 거야. 자, 어떻게 갈 겁니까? 하고 보면요. 자, 일단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인 2차 함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요 친구의 방정식이 있는데 K가 모르기 때문에 풀기가 힘든데, 심지어 자연수, 알파, 베타, 자연수도 몰라. 풀기가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친구 그냥 풀지 않고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얘를 넘기는 거야. 그럼 fx 이꼬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요.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가조건을 이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f에다 베타려면 베타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베타, 베타를 지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식 어떻게 해석해야 돼? 베타가 f베타잖아.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 fx가 f베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즉 항상. 그럼 여기다 무슨 x를 집어넣어도 얘보다 항상 베타일 때 함수값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fx는 베타에서 x는 베타에서 최소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꼭지점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y는 fx고요. 꼭지점이 베타, 베타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났으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직선입니다. 얘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교점이 있었어요. 그 교점이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얘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 때 했던 빼남수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죠? fx에서 뺍니다. 누구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요.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가 교점이니 최고치 한계수는 너 1차고 너 2차니까 너의 2차, 너 f의 최고차를 따라가고요. 2분의 1이었죠? 교점이 알파와 교점이 베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결국 등장하겠죠? fx는요 2분의 1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뭐 어차피 함수식 대입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쁘게 정리해볼까요? 2분의 1에 전개가 어렵지 않잖아요?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의 x 플러스 2분의 1에 알파 베타의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꼭지점 나왔습니다. 대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요 부등식 이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F0하고 F알파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대칭축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대칭축 이야기, 대칭축이 베타다까지 가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베타 컴마 베타 지난다. 그럼 첫 번째,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요, 여기다 넣으면 힘들겠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럴 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즉 k가 2베타구나 라는 결과를 얻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f죠? 걔를 0이다 해서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근의 평균이 대칭축이죠. 그래서 두근의 합의 반절 마이너스 a분의 b의 반절, 그러면요 마이너스 a분의 b의 반절이니까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입니다. 걔가 대칭축인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2를 넘기시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2베타, 따라서 베타는 알파 더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부등식이 F0랑 F알파입니다. 자, F0는 몇이죠? 상수항 보면 되죠? 2분의 1에 알파 베타 플러스 K고요. 자, 그 다음에 F알파는요, 알파 넣을 때는 아래다 넣으면 힘들죠? 위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F0가 크거나 같았나?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부등식은요 갖다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자, 우측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정리되는 거 보이네요. k끼리 지우고 알파끼리 지우고 베타 자연수라며 그냥 나눠도 전혀 상관없죠.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는 자연수니까 1 아니면 2겠죠. 자, 그럼 끝났어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k도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 구하더라? F6을 구해야 돼. 자, F6까지 구하겠습니다. 알파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나눠야겠죠? 알파가 1이면 베타 3, 이거는 4. K는 2배였죠. 2배 하니까 6, 8. 자, F6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6을요. 6 집어넣으면요 2분의 1에 6 빼기 알파, 6 빼기 베타 빼기 6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갖고 내려와 볼까요? 뭐야 이건? 자, 펜 쪽이 좀 안 좋다 상태가. 아까부터 계속 지워지네. 자, 이겁니다. 요거 F6이. 자, 몇 다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1 넣고 2 넣습니다. 자, F에다가 1을 알파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요 2분의 1에 5 곱하기 몇이냐? 베타에는 3 집어넣으니까 3인가? 그 다음에 K에다 6 집어넣으니까 빼기 6 플러스 6. 그럼 이거는 2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알파에다 2 넣으면요 4가 되고요. 베타에다 4 넣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6에 플러스 8. 그럼 이 친구는요 약분하니까 4고 2 더하니까 6입니다. F6의 합이었던가? 곱이구나. 자, 그럼 이 둘을 곱하시니까 답은 45입니다. 답은 1번이야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하고 30번 풀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 문제죠. 자, 우리는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걔가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그럼 한근이 1인 거네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1인데 사실 알파 베타 감마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가 어디 근인지 몰라요. 약간 일반화가 돼 있다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읽어보면요, 알파 베타는 2배를 하고 감마는 빼기 1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알파 베타는 둘 다 2배를 해주니까 알파랑 베타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친구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알파 베타 중에 둘 중 하나가 1이면은 아무거나 1이라고 잡아도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뭔가의 제곱이 음수입니다. 자, 이거 뭔가의 제곱이 양수, 뭔가의 제곱이 0, 뭔가의 제곱이 음수. 이 경우 뭐죠? 그 뭔가가 실수였습니다. 이 경우 뭐죠? 그 뭔가가 0입니다. 이때는 뭐죠? 그 뭔가가 순어수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당연히 넣고 계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 빼기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저 뭔가, 이 친구 순어수여야 되는 거예요. 순어수. 이해되시죠? 순어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감마가 1이고 여기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치면요, 두 근의 합의 2배죠. 실수입니다 이거. 왜냐면 A, B가 실수니까요. 그럼 얘는 1이니까 실수죠. 순호수가 될 수가 없죠. 왜 때문에 감마가 1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가 1이면요,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베타 감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베타 감마는 당연히 허근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저 친구가 순호수가 나오겠죠. 알파가 1이니까. 근데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혈내 관계죠. 그래서 한 친구를 베타를 갖다가 p 플러스 qi라고 하고 감마를 갖다가 p 빼기 qi라고 해보겠습니다. 혈내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거 계산이 가능하죠.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 이 친구 뭐죠? 2 알파가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해주니까 2p 플러스 2qi 빼기 p 플러스 qi. 그럼 이 친구 계산해보면요, 2 플러스 p 플러스 3qi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순어수여야 되고요. 참고로 이 친구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p는 당연히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인 거니까 마이너스 9, q 제곱이 마이너스 81. 그래서 q 제곱은 9다. 따라서 q는 풀마 3인데 뭐 일반화를 잃지 않을 테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을 테니 그냥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은 내가 지금 뭘 찾은 거죠?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i,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자, 이거 q를 그냥 플러스 3으로 결정한 이유가 이래도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q가 플러스 2든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뭐 하죠? 4를 더한 다음에 곱하래. 아, 여기다 4 더하는 거네. 4 더하면 5, 4 더하면 2 플러스 3i, 4 더하면 2 빼기 3i. 혈내를 곱하죠. 혈내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 플러스 제곱이죠. 4 플러스 9입니다. 13이죠. 그럼 둘이 곱하니까 답은 65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문제 어렵다면 어렵고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내신에 좀 나오던 형태예요, 사실. 이 때문에 좀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막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대신 전반적으로 어려워. 전반적으로. 30번 가보겠습니다. 두 2차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방정식이네. 방정식의 실근계수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왜 자꾸 넘어가냐 이거. 자, 방정식의 실근계수 이야기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정식의 실근계수, 그래프의 교점계수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자, 위에 가조건 방정식 해석해보면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 정도 인수분해는 바로 합니다. 왜냐면 이거 1등급 아이들이나 맞추는 문제잖아, 애초에. 그냥 바로 한다고, 계산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야. 시험장에서 못 맞는 거지.
그래서 다음번에 맞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봐요. 자, 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방정식은 뭘 의미하죠? y는 fx, y는 ex. 이 둘의 교점, 걔는 너의 근. 그 다음에 y는 gx, y는 ex. 이 둘의 교점, 걔는 너의 근. 괜찮죠? 근데 실근이 총 한 개래요. 그럼 뭐죠? 아, 교점. y는 fx와 y는 gx. 그 친구들이 y는 ex와 만나는 교점 닷에 보면 그게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거 k를 x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것도 바로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겠죠? 그냥 바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교점 몇 개야? 실근이 3개니까 교점 3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y는 fx 그리고 y는 gx를 그린 다음에 y는 2k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근데 즉 만나는 교점 다 합치면 3개라는 얘기야. f랑 만나는 거, g랑 만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는 k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 0, 1. 아, 즉 2k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과 교점이 3개고 y는 0과도 교점이 3개고 y는 2하고도 교점이 3개인 거야. 그럼 f랑 g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을 그리면은 교점 3개가 나오고 0하고도 3개가 나오고 2하고도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f랑 g가 있을 때 그러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빼기 g가 0보다 크거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한다? 또 그래프를 해석한다. fx가 gx보다 크거 나왔다. 어떻게 한다? 아,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에 있는 거야. 언제요? 모든 실수 x니까 항상. f가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거나. 괜찮죠? 이거 좀 확대하고 해볼게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거나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마이라고도 3점, 0하고도 3점, 2하고도 3점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예전에 했었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30번을 풀만한 사람들은 다 해봤을 거야. 이런 거 유형서 있거든. 자, 마이라고 3점에서 만나려면은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일이면은 0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3점이야? 아니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에 2가 있다고 쳐봐. 3점에서 만난다며. 이렇게. 그러면은 2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얘 내려오니까 4점 아니야? 얘가 그러면 마일이면요. 2는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2점 아니야? 아니면 안 만나거나?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두 경우는 정답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 우리가. 그럼 결국에 가운데 거 케이스만 분류하면 되는 거야. 자, 케이스를 가운데 것만으로 간다. 아, 저 미치겠. 야, 잠깐만. 야, 다시는 안 산다. 브랜드명을 그냥 적어놓고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즉 위에 있는 f가 최고차항계수 양수, g가 음수가 된다. 자,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g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도대체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지 3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3번 있는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눈에 보이죠? 어디 써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랑 f가 더 붙어야 될 것이다. f를 올리겠다. g를 올리겠다. 자, 이거 너무 얇지? 좀 두껍게 그릴게. 이렇게. 잘 보이지?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g를 올린다. 그럼 얘를 확 올려. 그럼 어떻게 돼? 3번 만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여기 한 번 있네요. 여기 한 번. 다른 경우 있나? 여긴 2번이잖아. 한 번, 여긴 4번. 여기 3번. 그 다음 2번. 3번 만나는 경우가 2번밖에 없는데? 2번밖에 없는데? 뭐시 어쩌라는 건데 2번밖에 없어. 이러라는 거야. 둘이 접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한 번 만날 때, 여기서 만날 때 2곳, 3곳. 접하는 곳에서 만날 때 3곳. 극소인 곳, 극소래. 최소인 곳에서 만나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랑 왜 복사기 또 눌렀냐? 붙여놓기. 야,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얘가 y는 2가 되는 거고,
두껍게를 풀게. 얘가 y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근데 그래놓고 봐봐. 우리 뭐야? y는 2x를 그려서는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며. 그럼 y는 2x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일 거 아니야. 좀 두껍게 그릴까 이것도? 이렇게 생긴 직선이 2짜리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얘가 어디서 만나면 교점이 하나냐?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 돼. 얘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어딘가 만나. 그럼 교점이 이거구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접점을 지나는구나. 접점을. 근데 그냥 지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잖아. 접점에서 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접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애가 y는 2x구나. 아이고.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아까 전에 했던 짓거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앞에서 했던 짓거리. 앞에서 뭐? 차함수의 짓거리를 다시 하는 거야. 차함수의 짓거리를. 자, 한번 해볼게. 어떤 차함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f고요. 이거 g거든요. fx 빼기 2x 둘이 접하잖아. 이 점 모르죠? 왜 몰라요? y가 0일 때니까 여기다 0 넣어서 0,0이죠. 그럼 0에서 접하는 겁니다. 근데 f의 최고차 모르잖아요. 그러면 p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0일 때가 중근. 그치? x 빼기 0이 2번. 자, 다음에 gx 빼기 2x는요. 차함수 0에서 접하죠? q의 x의 제곱 이러면 돼. 그럼 p는 f의 최고차, q는 g의 최고차. 그렇기 때문에 p는 무조건 양수, q는 무조건 음수.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얻어내? 정리해보면은 fx는 p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gx는 qx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fx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1과 접하잖아. 즉 이거 는 마이너스 1 해서 요 방정식 세우면 중근이라고. 그럼 판별식하면 p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반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p인가? 0. 그럼 p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g는 2하고 접하잖아. 그래서 는 2라고 세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여야 돼. 그럼 반b의 제곱 판별식하면 되겠지? 반b의 제곱 잠깐만 위에 잘못했지. 여기 넘기려고 보니까 위에를 부호로 안 바꾼 게 보인다. 이거 넘어갈 때 플러스 1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플러스 1이지 그치? 자, 미안해. 자, 그 다음 거 얘도 판별식 반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2q지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q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fg 다 나왔네. fx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돼. g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x가 돼. 근데 나 뭐 구하는 거냐? 10 넣고 6을 넣으래. 10 집어넣으면은 120인가? 6 집어넣으면 6이야? 맞네. 6 집어넣으면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야. 둘이 더하라 했지? 더하시면은 114가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그래서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앞에서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부등식을 잘못 얘기했어.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였고 21번은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 29번은 그냥 논리 따지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30번은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야. 물론 여긴 부등식도 들어있어. 그치? 이 부등식 있잖아. F랑 G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문제들이 다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면서 방부등식하고 그래프, 방부등식하고 그래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방부등식을 그래프로, 그래프를 방부등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그걸 계속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나중에 수학2 할 때 좀 편해질 거야. 여러분들은 미적분 1이겠지 그게. 그치? 교과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 30번 같은 경우엔 당연히 풀고 나서 내 풀이가 최적화됐나 나 또 해설지를 봐. 그래서 아까 이거 나왔던 게 해설지거든. 이거 나왔던 거 이거. 근데 보면은 야, 이게 뭔 소리야 씨.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 EX하고 접하는 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단 말이야. 졸라 어려워. 졸라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 EX라는 직선으로 안 하고 나는 요걸로 했지. 어떤 거? 요걸로. EX 직선으로 기준하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분류했어 나는. 그치? 이걸로 하니까 훨씬 간단하게 케이스가 나뉘어. 실제 보시면은 궁금하시면은 해설지를 봐봐. 이해 못하겠어 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